반갑습니다. 저희 여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일까지 4개 업체, 개인 업체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2013년 1월 1일부로 여수시 도시공사로 이렇게 저희가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처음에 여수시 그 도시공사로 넘어왔을 때 여수시장도 저희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 최대한 미화원들의 복지 향상과 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에서 노력을 하겠다. 저희 그 미화원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저희들한테 해준 거는 하나도 없고, 도시공사 측도 자기들이 대놓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한테는 권한이 없다. 우리들도 시에다 허락을 맡아야 된다. 예산이 없다. 차일 계속 미루기만 하고, 시에서는 또 우리는 모든 업무를 도시공사에 맡겼다. 우리한테 요구하지 마라. 우리한테 모든 권한은 도시공사에 넘겼다. 서로 미루기만 하고 저희들한테 해주는 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나눠준 자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뭐 징계나 이런 근무 같은 부분을 보셔도, 징계 같은 경우도 차량 운전원이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본인들이 다 보험을 들어놓고 그 처리 비용을 자차 그 비용 부분을 운전원에게 내라고 합니다. 안 낸다고 하니까 3차까지 경고를 합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에서 떼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근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설이 됐던 추석이 됐던 저희는 그 명절 당일까지 일을 합니다. 명절 당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어디 좀 고향이 타지고 한 사람들은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명절도 세지 마. 항상 해년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징계 부분도 그렇고, 지금 가장 심급한 게, 저희 이렇게 자료 그 사진 뒤에 보시면 나왔는데, 저희 변기 한번 보십시오. 저희 변기, 저희 그 출근해서 쓰는 그 화장실 변기입니다. 보면 3년 전에 먹었던 게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입니다. 변기가. 물도 안 나옵니다. 손 씻을 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 서울 와가지고 여기 의원회관 오는데, 의원회관 요 건너편에 보니까 공사가 한창 공사 중이던데 제2 의원회관을 짓고 있더라고요.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 저희 그 여수 미화원들은 손 씻고 앉아서 쉬고 옷 갈아입고 그럴 장소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그 추운 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 천막에서 점호 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곳에서 비 맞고 바람 맞고 손도 못 씻고 옷도 못 갈아입고 하는 그런 장소도 하나도 없는데, 요 큰 의원회관이 모질라서 제2 의원회관을 또 짓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왜? 저희 미화원들이 하는 일이 쓰레기 치우는 일이라 그래가지고 사람까지 쓰레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저도 집에 가면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셋 있는데 우리 아빠 최고라 그럽니다. 집에 가면. 밖에서도 나가면 정말 환경미화원 고생한다 알아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고생하십니다. 저 이 말 들으면 정말 힘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더 신경 써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야 될 시, 공사, 저희들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말 하고 싶어서 여기 서울 올라왔습니다. 새벽 열차 타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저희 환경미화원이 사람 대접받는 날이 좀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회 불법 독립채산제 계약 1년 6월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2013년 7월 12일 청속과장에게 감사원 울산 북구청 감사 결과서 전달. 2013년 10월 1일 고양시 또 불법 독립채산제 계약. 2. 정부의 용어업체 비정규직 보호지침. 웃기는 개소리다. 2006년도 12월 29일 구 행정자치부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재정정책팀
79845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2010년도 12월 8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청소용역 등 단순 노무 용역 일제 점검 및 보완 회계공기업가 7789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11월 28일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지침 안 지킵니다. 2012년도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 지킨 내용 고용승계, 고용유지, 예전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의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로조건 보호 하객서에 제출받을 것. 셋,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 지침, 계약서 등의 명시, 방법은 있다. 청소 용역 업체가 위반해도 그냥 놔둔다. 고용승계 거부 해고, 기존 업체 종사자 고용승계, 계약기간 고용유지 명시, 고용승계 거부, 계약기간 내 해고했는데도 수수방관. 2013년 10월 1일 청한기업 합자회사가 제2자유로 청소용역을 수주하면서 기존 업체에 종사하던 2명의 미화원에 대해 자체 정년 초과를 이유로 고용승계 거부, 고양시 청소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0월 10일 흑명환경이 덕양구 노면청소차 용역 중 1명을 정년 넘었다고 해고, 고양시 청소과 계약 해제하라고 하니 업체가 소송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며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해고된 미화원의 정년은 2012년 5월 30일이며 흑명환경은 2013년 7월 1일 다시 노면청소차 용역 중입니다. 파업하자 보복으로 10일간 임금 체불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에서 114조 준수 서명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조치 받아도 이의 제기 안 하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하객서 서명받음, 2일간 파업하자 조합원 임금 11일간 체불해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 9월 18일에서 9월 23일까지 합자회사 수창기업과 원당기업 미화원이 2일간 파업하자 월급날인 9월 30일에 임금 지급이 하지 않았습니다. 합자회사 수창기업은 2013년도 10월 10일에야 임금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원당기업은 2013년도 10월 8일에 임금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파업, 다른 업체 불러 2013년 9월 18일에서 9월 23일까지 2일간 2개 업체가 합법적인 파업을 하자 고양시는 다른 청소용역 업체에 공문을 보내 파업으로 중단된 지역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여 다른 업체가 청소를 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정면으로 말살하는 고양시 공무원인들입니다. 청소차 수리비 미화원이네. 2013년 9월 9일 합자회사 수창기업은 작업 중 사고난 차량 수리비를 자동차 보험으로 수립한 후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220만 원을 미화원에게 변상 요구와 정직 3개월을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운전석을 이탈했던 비조합원은 주의 조치했습니다. 사장은 매일 요등 뉴스와 전화를 해서 이전에는 심할서로 끝날 일이었지만 노조가 생긴 이후 사측에서도 체계를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혀 노조 탄압용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름 휴가비 이젠 못 줘. 2012년까지 매년 지급하던 여름 휴가비로 달랑 주던 10만 원을 2013년 여름 휴가부터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6개 기업 중에 노면청소, 흑명환경, 가로청소, 깨끗한 도시 10만 원을 현금 또는 통장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4개 업체, 서강기업 20만 원, 원당기업, 수창기업, 청한기업 3개 회사 각각 10만 원씩 현금으로 주던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임금 떼먹는 업체와 또 계약, 노면 청소차 용역업체 흑명환경은 고양시와의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대로 2011년도 4월부터 2013년도 6월까지 운전원 한 명에게 매월 268만 4,641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매월 193만원에서 198만원을 지급, 매월 75만 3,641원에서 70만 3,641원을 매월 갈취했습니다. 임금 갈취에 대해 2013년도 3월 14일 공청회 때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2013년도 7월 1일 흑명환경과 또 계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 김창선입니다. 저희 양주시는 2011년도까지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악덕업주, 기업주 사장들에게 수년간 임금을 착취당하면서도 진짜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임금 착취가 너무 심하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금 착취가 심한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 양주시에서 궁여기착으로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관리공단으로 업무 이직을 하면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고용승계 과정에서도 양주시장님이 반드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였는데 사람만 안 자르고 그냥 갔을 뿐이지 저희들 경력과 아니면 모든 조건이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신규 입사자로 해갖고 기간직으로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1월 달에 첫 봉급을 탔는데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받던 임금보다도 적은 120만 원을 주더군요. 이게 4인 가족이 아니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 먹고 살라고 주는 임금인지 이에 미안들이 분통이 터져서 양주시청에 가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저희들 160만 원이라는 임금을 주게 되었고, 그것이 과연 용역업체에 있을 때 받은 임금보다 많은 거냐? 그런 것 아닙니다. 용역업체에 있어 받던 임금보다도 적었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관리공단의 임금이 160만 원이 환경미화에 대한 임금이 아니고 저희 관리공단은 그렇습니다. 가나다급이라고 해갖고 저희를 업무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아닌, 저희는 환경미화원 신분이 아니고 업무직 신분이다. 이래서 환경미화원 임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간직에 대해서는 그 관리공단 자체 그 규칙에 보면은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준 제11조에 보면은요, 사용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가 아닌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한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는데 자체적인 취업 규칙마저도 지키지 않는 것이 저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2013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양주시에서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또다시 위탁 업무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진짜 정부에서 만든 거는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좋은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협동조합
만든 취지는 진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양주시는 그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악용을 하여서 저희들을 또다시 위탁함으로 내몰려고 합니다. 저희 양주시 관계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남양유업에서 나온 말인데요. 갑이 사업을 해소하면 을은 계약 해지다. 이런 협박성 발언까지 하면서 저희 환경미화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협동조합으로 간 게, 양주시장이 그걸 보고, 발상을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요, 저희 양주시 환경미화도에 31명입니다. 31명인데, 그 31명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24명이고 그 중에 거기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이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양주시에서는 시 방침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양주시 실정이고요. 관계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시키니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양주시장은 저희 환경미화도들에게 2011년부터 저희가 임금 착취를 당할 때 관리 강도만 제대로 하였다면은 저희가 사장들에게 임금 착취 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은커녕 그 사람들은 하고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 환경미화들의 임금 착취는 계속 지속되었고 현재까지도 그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미화들이 양주시에 잘못한 것도 없고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타시보다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적은 임금을 받고도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저희 환경미화들의 노동조합이 그렇게 무서운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하는 거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북진주장 최백표입니다. 네, 아까 우리 고향 동지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을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그 비리들이 서울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밤을 새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부리다가 이게 우리 몇 자 적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나름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04년 1월 1일 날 그것도 보니까 다른 데는 보면 1월 1일 거의 쉬는데 청소회사다 보니까 1월 1일 날부터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2004년 1월 1일 날 입사해서 2013년 1월 달까지 한 9년 동안 성북구 태원환경 용역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입사할 당시에 월급이 131만 원이었는데 꼬박 12시간, 13시간을 일하고 퇴근할 때 진짜 손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옆에 공중 화장실에 가서 겨우 손만 씻고 또 그 음식물 쓰레기랑 이렇게 씻어 나르면 냄새가 참 많이 나는데 버스 타지 못해서 냄새 날까봐 걸어서 4km, 5km를 이렇게 걸어서 출퇴근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9년을 근무했으니까 근데 제가 해고대 20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때 해고될 당시에 제 월급이 1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9년 동안에 월급이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간 셈인데 그 60만 원을 올려주는 과정도 제대로 우리가 교섭을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월급 인상이 된 게 아니고 늘 최저임금에 걸려서 그걸 우리가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 몇 푼씩 올라간 것이 그게 그나마 한 9년 동안에 한 60만 원 정도 올라간 그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월급이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청소 우리
노동자들 그 은으로는 뭐 이제 따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수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봉투를 팔아서 독립회사자인제라는 이제 봉투를 팔아서 우리 월급을 주는데 그걸 뭐 월급이 적다 보니까 이제 업체에 가서 그냥 돈 몇 푼씩 받고 치워주고 그게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뭐 물론 월급이 적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관리자들이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도 월급이 적고 하니까 사장 몰래 가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사수거를 해야 같이 돈 뭐 조금씩 뭐 과장 얼마, 계장 얼마, 여기 또 현장에 있는 관리자 얼마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비리가 이렇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뭐 제가 어떻게 좀 지부장을 하다 보니까 회사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고 또 회사에서는 뭐 토요일 근무를 시키고 돈도 안 수당도 제대로 안 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섭하는 중에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 토요일 수당 안 받고는 일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2007년인가 2007년 7월 1일부터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주 5일 근무를 하게 됐는데 막 조금만 더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 7개월을 토요일을 계속 해줬는데 돈을 결국은 토요일 수당을 안 줘서 결국은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놓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회사는 나름대로 제 이제 그 뒷조사를 하고 뭐 사수가 하는 현장을 사진을 찍고 이래서 결국은 그게 빌미로 해서 지금 뭐 해고까지 되고 그랬었는데 뭐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독립해산제의 그게 아닌가. 그래서 독립해산제를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우리 뭐 생활은 뭐 18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눈 돌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일들이 뭐 심지어는 우리만 그게 아니라 아까도 그랬지만 서울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전국 태안은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고 그래서 회사가 또 더 이렇게 관리를 조금 다른 것보다 관리 감독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그나마 사수거가 적게 되는 같은 경우고 뭐 심지어는 뭐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월급보다 이 사수거해서 챙겨가는 돈들이 더 많다는 그런 우리 그 청소 노동자들 중에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 이런 그걸 갖고 이제 구청에 가서 제가 처음에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하고 교섭을 할 때 다 5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6일을 하고 돈을 제대로 못 받냐. 그런 것을 구청에 가서 청소과에 가서 따지면 청소과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지역의 다른 군은 왜 유독 성북 태안만 와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그러면 저희들 어차피 뭐 서울의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뭐 물론 저쪽에 공공 쪽에 몇 군데 있지만은 뭐 이런 것을 갖고 문제 삼고 따지고 그러는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이렇게 민주연합 쪽에서 이렇게 거의 청소하는 업체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던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따지고 또 뭐 알아야 뭐 따지고 하니까 그냥 뭐 우리 그래서 우리 노조에는 그래도 이렇게 뭐 정책국장님이라든가 우리 법률국장님들이 이런 것들에 그래서 모두 잘 알고 하니까 그래서 따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구청에서 그러니까 왜 당신들이 우리는 용역을 줬으니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 뭐 결국은 용역을 줬으니까 당신들을 뭐 월급을 얼마 주든지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관심을 안 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제가 지금 1월 달부터 구청에 이런 시 하다가 지금은 시청에 가서 있지만 청소과에서 왜 여기 와서 이런 시를 하고 있냐 이렇게 관심을 두고 누구 하나 물어보는 그런 청소과 직원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청소과에서는 용역을 너네들한테 용역을 줬으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뭐 아까 어느 고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제가 후배가 우리 성북 태안환경에 있다가 지금 동대문에 가 있는 뭐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동대문 그 친구가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 회사에서 그 차량을 고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사고 냈으니까 당신 고쳐라.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단 고쳐주고 일을 해서 갚아라. 그래서
그 일을 일요일 날 강제로 일을 시켜갖고 일요일 날 월급을 그 수당을 5만 원 주면서 그 수당으로 그 차량을 고치는 그런 폐단이 지금 그래서 뭐 후배도 지금 전번에 우리 김희숙 장한테도 그랬지만 빨리 자기도 노동조합을 하고 싶다. 세상에 일하다가 사고 나서 그 차량을 고치는데 돈이 없다고 일 시켜갖고 그걸 이렇게 까부시고 이러는 이게 서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 앞에 그거 하지만은 말 못하고 지금 이렇게 당하는 지금 심지어 일요일날 일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면서 그렇다고 뭐 엊그저께 우리 저 영등포 그 지부장 만났는데 뭐 월급 우리는 190만 원인데 그나마 전에는 220만 원 받는다고 자랑을 한다고. 그래서 당신들 토요일 일하잖아. 우린 토요일 일 안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 220만 원 받고 230만 원을 받으면 뭐하냐. 근데 그나마도 너보다 많다고 그거 뭐 도찐개찐인데 그런 식으로 서울이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근데 이 뭐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뭐 독립재산제 그런 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입사할 때는 진짜 우리 회사에 36명이었는데 지금 22명이고 제가 입사할 당시에 관리자가 5명이었는데 지금 관리자가 7명이 됐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22명인데 관리자가 7명이면은 그냥 두 사람 중 한 명은 그냥 관리자가 따라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았으면은 봉투 파는 사람 하나, 뭐 그 월급 주는 사람 하나, 뭐 사장 하나 이렇게 뭐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왜 관리자가 부장이 둘이고 과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왜 그 사람들은 모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용역을 그렇게 줬으면은 구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해야지.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용역 줬으니까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뭐 아까 오면서 뉴스를 지금 들었는데 뭐 국정감사에서 뭐 그런 거 나왔다고 해요. 뭐 KTX가 KTX가 아니고 KT에서 뭐 인원은 10%가 줄었는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 엄청 늘었다는 식으로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같은 현실이 그거 자꾸 관리자는 늘고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 12시간씩 일을 하라 그러고 이게 뭐 결국은 독립재산제라는 그런 뭐 이상한 그런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립재산제가 빨리 폐단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홍성에서 온 김규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음성환경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왔는데, 저는 회사에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민간 위탁된 청소 노동자이다 보니까 그 자치단체에서 그동안에 잘못된 그 관행들을 아직까지도 깨지도 않고 그거를 수긍을 하지도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고양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회계통첩 관련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딴 나라의 세상의 이야기고, 그거를 음성군청 담당자들을 수차례 바뀌었는데 그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잘 쳐서.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런 분도 같이 함께 하려는 분이기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처음에 일단 저희 음성환경의 노동조합 설립된 동기를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2001년도에 입사를 하였는데 2000년도에 최초에 이제 민간 위탁이 되었어요. 근데 6년간 임금이 한 번도 안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나이가 28이었고, 나이가 어리니까 사장이 부상하다고 계속 임금 올려준 거예요, 저를. 어리니까.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아저씨도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저씨들은 80만원, 100만원의 고정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네들은 왜 그렇게 받아요? 나 이만큼 받는데 월급 명세를 들이대니까 내가 그때 한 120 정도 받았거든요. 2005년도에. 그랬더니 다 뒤집혀진 거죠. 야, 이거 아니다. 나는 지경이었을 때 200 받았는데 민간이 다 넘어와갖고 80만원 받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럼 기다려봐라. 그래갖고 내가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한 1개월 만에 뚝 떨어지더라고, 이게. 그래갖고
거기에서 막 뒷조사하고 막 그러더니 그때 이제 부군수가 뭐 임금 올려주겠다 해갖고 이제 그 기간이 한 1, 2년 걸렸어요. 그래갖고 2007년도, 2008년도에 임금을 올려주는데 대행비를 30% 올려주면서 임금을 2005년 기준으로 해갖고 39%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80만 원, 100만 원 받았던 사람들 그 기준에서 39% 올려줘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동안에 5만 원 또 올라갔죠. 왜냐면 5만 원, 10만 원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청와대 신문고대에다 질의를 하니까 얘네들이 아차 싶으니까 조금씩 올려줬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온 답변이 그간 10% 이상씩 임금을 인상시켜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맞죠. 10% 그래요. 80만 원 10% 올라가 8만 원 올라간 거예요. 세금 떼고 해봐 4만 원 올라간 거고. 그런 기준으로 얘네들이 그렇게 언론에 또 호도를 하려고 지역에 황현미한도 임금이 올라갔다고. 그런데 사장들은 그 임금도 주기 싫으니까는 임금이 갑자기 올라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장들한테 눈독이 들여갖고 이 새끼 일 잘하네. 넌 200 줄게. 딱 200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39% 줄래가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해고를 시켜야 되죠. 당연히 해고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해고를 대상자 딱 되니까 해고 시키려니까 야,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일만 열심히 해도 해고가 된다. 그래갖고 노동조합이 저희가 설립이 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2006년도 회계통첩이라는 게 내려왔던 걸 알게 됐고 너네는 이걸 아냐니까 모른다고 했고 근데 부군수는 아는데 담당자는 몰라요. 이게 참 이상한 구조죠. 공무원들의. 근데 여태까지 네 분의 증언을 들어보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수수방관하고 난 몰라라. 민간 위탁은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게 전국적인 공통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던 이야기인데 저희 노조를 깨기 위해서 사장이 사측에 어용 노조를 만들어 갖고 노조를 깨려고 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되었죠. 네. 저는 복수 노조였다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임금을 격차를 팍 준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래서 그것 딱 한참 막 투쟁도 했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사장이 임금을 차별해서 주면은 계약 해지될 것 같으니까 작년에 이제 해지 통보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걸릴 것 같으니까 휴일 근무를 아예 안 시켜요. 조합원들한테. 이번에 단적인 예로 추석 때 원래 3일 쉬는데 그날 하루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루는 저희한테 그 전날 이야기 하더라고. 단협에 3일 전에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처 이야기 못했으니까 조합원들은 푹 쉬세요. 근데 비조합원들이 일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비조합원들만 일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자리에서 비조합원들한테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봤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전혀 이야기도 안 하고 비조합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라는 건 벌써 자기네들이 다 짜고 치는 고소이겠죠.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고 일단 여태까지 제가 한 12년, 13년 근무를 했는데 여태까지 조퇴나 연월차 써도 임금을 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사장이 바뀌면서 단 1시간 조퇴했다고 해서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조퇴라고 하고 까는 거예요. 근데 비조합원들은 조퇴를 하거나 뭘 하거나 절대 안 까요. 네, 그런 게 있었고 저희 조합원 3명과 저를 포함한 조합원 3명과 업체 사장님 3명이 고소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청소차가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었고 그 수리비를 내가 착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업체 사장님 두 분들은 열이 받아갖고 이제 그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 사장이 이게 빨리 검찰로 넘어가야 어떠한 취지를 하는데 다음 단계를 취하는데 얘가 그냥 한 건 한 건씩 또 계속 올리는 거예요. 뭐 제네레다 고쳤는데 이것도 과다 청구된 것 같다.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다 해갖고 지금 이 사건이 지금 8월 달인가 넘어간 것 8월 달인가 고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서에서 그냥 계속 되고 있는 상태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올해 정년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직영이었다가 민간위탁 돼갖고 계속 해갖고 이제 제가 임단협 해갖고 65세 정년인데 올해가 마지막인데 진짜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보셨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그 나이 어린 그 경찰관 앞에서
떠들떠들 거리면서 조사받고 나올 때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셨는지 참 보기가 안 좋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이 퇴직연금 미납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퇴직연금을 월 8.3%씩 납입을 해야 돼요.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 조항이 없어요. 현재 퇴직연금 그 법에 의하면 그거를 안 내도 뭐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업체 사장이 지급을 하지 않고 업체 사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올해 6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장은 기존 사장한테 받아라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 고용노동부에서 질의하니까 이거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퇴직연금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관리감청이 그 음성군청에서는 당연히 1년에 만약에 5억이라는 돈을 줬으면 5억이라는 돈이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정확하게 안 했다라는 거죠. 퇴직연금도 8.3%씩 매달 지급을 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을 건데, 지금 작년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임금 그 퇴직연금분이 아직까지 입금이 안 됐고, 올해 것도 1월 달부터 5월 달 거까지 그 퇴직연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고용노동부에다 뭐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약간의 그런 게 있어서 그 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개정법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빠르빨리 어떻게 강제 조항이 통과가 돼서 꼭 그 해에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라도 나눠갖고 지급이 돼도 지급이 안 되면 뭐 회수 조치를 한다든지 강제 조항이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 차량, 제가 이제 사진에 보면 제가 이게 운전하는 1톤 차량의 운전석인데 이게 99년식인데 그래도 좀 양호한 차량이에요. 저희 회사에 보면 이제 95년도 차량, 94년도 차량, 90년도 차량도 있나? 아니 94년, 95년도 청소 차량이 있는데 그건 바닥이 뻥 뚫려갖고 에어컨을 안 틀어도 찬바람이 잘 들어오고요. 겨울에는 이게 히타를 틀었는데 이게 히타인지 에어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 그런 청소 차량이 있고, 심지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역 뉴스는 CJB에서 지난 7월 달에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장이 또 저를 고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료를 기자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이게 소음기인데요. 이게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어두워서 잘 안 보였고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안 실었고, 뒤에 부분은 이게 떨어져 나가고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처음에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은박지 부분이 살짝 보일 거예요. 이게 은박지를 처음에 감았다가 그 은박지가 떨어지니까 이 철사로 지금 동여맨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수리비를 아끼더라고요. 난 얘가 수리비를 아껴서 뭐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한테 소급분을 줘야 되는데 1월 달부터 이제 8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임금 협상 끝나고 소급분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려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소급분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청소차 수리비를 줄여갖고 자신의 임금이 저희랑 임금 교섭을 할 때 그랬어요. 올해만큼은 우리가 임금을 120만원, 150만원씩 가져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임금을 얼마큼 가져가나 봤더니 350, 300만원씩 가져가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브레이크만 고치고 나머지 그 안전은 거랑 뭐 환경 쪽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외관상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요, 엉덩이가 베겨 나가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요즘에 허리가 왜 아픈가 싶었더니 이게 의자가 쇳덩어리가 튀어나왔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맨날 타고 다니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에 무지 허리 아픈 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참,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5월 31일자로 환경부에서 고시안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 보면은 청소차 수리비를 6년차 이상 된 차량에도 수리비를 지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보니까 그거면
6년차 이상에 대한 그 청소차에 대해서 수리비를 지급을 한다고 치면 그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금액이. 처음에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수리비 거의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엔진 오일만 갈아주면 되는데 4년차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막 고무도 갈아야 되고 막 이것저것 갈아야 되는데 7년차 되면요. 거의 모든 수리비 청소 다 갈아야 돼요. 통부터 해갖고. 왜냐면 이게 간물이기 때문에 철판도 썩고 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 음성환경 같은 경우에 19년 된 청소차가 있는데 그거를 수리비를 청구한다고 치면 차를 등록만 하고 있어도 1년에 한 돈 1,000만 원 이상, 아니 2, 3천 원? 거의 한 1억 가까이 돈이 그냥 거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막아야 되고 예산 낭비입니다. 저는 그거를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일 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직영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음성군에서 이번에 또 그냥 민간이타 통과시켰는데 직영을 했을 때 93명이 필요한 인원을 지금 현재 63명이 일한다고 그랬는데 63명 중에서 사용자랑 관리자를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47명입니다. 기업은 6개 기업입니다. 말도 안 되는 관리자랑 사용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에 새 나가는 거는 담당 과장이 이야기도 안 하고 그저 숫자로만 93명, 99년도에 음성환경에서 일했던 환경미화원 숫자가 99명입니다. 근데 지네들이 지금 임의적으로 뽑은 숫자가 93명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보다 지금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고 쓰레기 양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그동안에 47명이나 환경미화원들이 노동 강도에 시달렸다는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들의 그 근골격계 질환이나 모든 그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전혀 무의식 중에서 무의미하다는 거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사회적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공무원들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은 뭐 연가보상비나 그런 거 해고 다 처리해갖고 뭐 공무원 보험을 해갖고 다 치료비가 나오는데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하나부터 10대까지 다 개인 돈을 지급합니다. 어디가 막 찢어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찢어져도 노동조합이 없으면 그 산업재해 인정 못 받습니다. 신청도 못 합니다. 너 그만두고 싶냐? 왜? 음성군의 평균 연령이 55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그분들이 사용자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부들부들 떠는 그런 연세에 있으신 분들. 비록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지만 음성군뿐만이 아니라 청소업체 환경미화원들의 현재 그 상황이 고령자입니다. 고령자인데 노동조합이 있어서 자꾸 우리의 권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임금이 상승되니까 야, 니네 나이에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너네가 임금이 똑바로 지급을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그냥 무마시키려 하지 말고 조금 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의당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공무원들에게도 따끔한 질책의 말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감 끝까지 참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